로맨틱해요. 우선 분위기 자체가. 소개팅 한 날 상대분이 마음에 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잔하는 MJ입니다. 그냥 광고도 아니고 우드포드 리저브 광고입니다. 우포리, 제가 평소에도 면세점에서 한 번씩 사다가 먹던 아주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마치 꼬냑 같은 버번 위스키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버번 위스키를 잘 모르지만 보통은 입문 3대장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70도가 넘는 막 코이힐 이런 데로 갈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중급 위스키 중에 하나인 우드포드 리저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Like the Kentucky Derby, Woodford Reserve Bourbon.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연간 1200만 병이라는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데 미국 버번 위스키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오래됐냐? 요게 좀 애매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버번은 고도수의 정말 타격감 좋은 위스키로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 또 저렴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면세점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요즘에 조금 가격이 떨어져서 요 정도면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기 딱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우드포드 리저브는 버번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도수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맛을 강조하는데 스카치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만드는 방식에서 스카치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또 역사에 있어서도 버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많이 그었던 위스키 중에 하나거든요. 버번 위스키의 경우에는 보통 연속식 증류기로 해서 쫙 대량 생산을 하는데, 여기는 마치 스카치 위스키처럼 파스틸, 증류소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파스틸을 이용해서 무려 3번 증류합니다. 그래서 아이리쉬 위스키인 제머슨 같은 것들과 같이 굉장히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게 특징이죠. 꼬냑 맛이 난다는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 위스키가 왜 그렇게 독특하냐? 1792년부터 이 증류소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드포드 리저브라는 이름이 없었을 뿐이죠. 일라이자 페퍼라는 농부가 이 남는 이 잉여 생산물로 곡식들을 이용해서 버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그 오랜 역사를 인정해서 국립 역사 유적으로 또 지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들인 오스카 페퍼 때 원료가 스코틀랜드랑은 확실히 다르다 보니까 뭐 옥수수 들어가고 호밀도 들어가잖아요. 이게 발효할 때 산도가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산도가 맞지 않으면 맛이 또 떫어지고 텁텁해진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전에 발효시킨 것들의 잉여물 가지고 그 찌꺼기를 가지고 다음번 발효할 때 섞어주면 산도가 맞게 된다는 거를 우리 제임스 크로우 박사님이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말 많은 증류소들이 버번을 만들 때 사워 매시라고 해서 이 방식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믹터스 같은 것도 제품 이름에 사용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페퍼 가문의 3대 손인 제임스 페퍼가 또 인싸 중에 인싸였어요. 사실 켄터키랑 뉴욕은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뉴욕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같은 정말 멋지고 근사한 호텔 사교계의 중심에 서서 이 사람이 여러가지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켄터키 스타일의 칵테일을 하나를 소개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올드 패션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방식의 칵테일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에 술도 좋아하고 사람들 좋아하다 보니까 막 절도왕 벤더빌트, 티파니 창업자, 뭐 정치인, 나중에 대통령도 되고 막 이런 분들과 어울리면서 이 칵테일을 만들어 봐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아직도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바에는 제임스 페퍼가 고안해낸 그 올드 패션들을 메뉴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올드 패션드 그렇게 만들기 어렵지 않거든요. 요 아이만 있으면 됩니다. 요거 앙고스트라 비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간단하면서도 은근히 조금 재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 앙고스트라 비터 말씀드렸죠. 그리고 설탕, 각설탕이 있으면 좋은데 요즘 각설탕 구하기가 오히려 힘들더라고요. 한 5g 정도 됩니다. 설탕을 만큼. 이거 너무 비싸게 팔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이거 진짜 잘 안 쓰거든요. 이렇게 1, 2, 2번 정도 뿌려주면 됩니다. 이거 약초 한약맛 그 냄새인데, 처음 이 칵테일이 만들어졌을 때는 비터 슬링이라고 이 비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버번을 넣고 하면서 구형 방식이다 해서 올드 패션드로 이름이 붙여진 거고, 그 사교계에서 페퍼가 이 방식을 등장시킨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칵테일이 되었죠. 설탕과 비터가 섞인 이 액체를 빻아줍니다. 이런 작은 절구공이, 방망이 이런 거 있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얼음을 가득 넣어줍니다. 탄산수를 2분의 1온스 정도, 소주 반잔 정도 이만큼 넣어줍니다. 위스키를 1과 2분의 1온스, 마침 이 지거가 1과 2분의 1온스까지 측정이 가능해서 꽤 양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셨죠? 밑에 설탕이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가니쉬로 뭐 마라스키노 체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지만 오늘은 오렌지 껍질만 조심하셔야 돼요. 반 잡아서 싹 뿌려주고,
잔둘레 둘러주고 꽂아주면 완성입니다. 간단하지? 오렌지 향이 잔 사이에 둘러져서 싹 들어오면서도 묵직한 우드포리의 부드러운 맛과 이 비터가 톡톡 쏘아주는 그런 허브차 느낌? 이 비터도 44.7도의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버번만큼 도수가 굉장히 높은데 아주 술이 많이 들어가서 너무 좋아합니다. 틈새에 이 앙고스투라 비터가 이렇게 어울려 있잖아요. 그 두 개가 달달하면서도 씁쓸하면서도 부드러운 버번의 맛과 향까지 아주 잘 어우러지 너무 맛있죠. 샐러드. 놀다 돈이 떨어진 제임스 이 페퍼가 결국엔 증류소를 팔아버립니다. 나중에는 뭐 정신을 차리고 뭐 자기 증류소도 하고 그래갖고 제임스 이 페퍼 위스키가 있죠. 그걸 떠나서 1960년대부터 이미 보드카 열풍이라든가 다른 이제 화이트 리코어의 산업이 팽창하면서 버번 위스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밀려나는 시기가 와요. 그리고 이제 이 증류소는 방치됩니다. 뭐 주인도 바뀌고 막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는데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그나마 일본이라든가 몇몇 나라에서 이제 버번 위스키에 대한 사랑이 다시 생겨나는 바람에 1990년대에 들어서 증류소가 부활을 합니다. 1993년에 증류소를 다시 오픈하면서 버번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데 그 이후에 14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봅니다. 야, 그런데도 참 최고의 버번,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버번을 만들겠다는 그 각오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3일에서 5일 정도 발효를 하는데 그거를 일주일로 늘려버립니다. 그러면 좀 더 부드러운 원액이 나오는 거죠. 스코틀랜드는 사실 정말 오래된 발효조들이 많은데 미국은 대부분 스테인레스 스틸 발효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전히 나무 발효조를 지키면서 그 긴 세월의 적자를 이겨내고 현재 위치에 올라온 바로 그 우드포드 리저브 위스키가 되겠습니다. 버번 자체가 부르봉이라는 프랑스 왕가의 이름입니다. 그 영어식으로 이제 버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버번 카운티가 재밌어요. 켄터키 안에 파리도 있고 베르사유도 있고 굉장히 그 프랑스의 지명을 같이 사용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우드포드 증류소도 베르사유라는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술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스트레이트 버번 도수는 43.2도, 보통은 6년 정도 숙성합니다. 더군다나 자연 석회암 숙성 창고에서 온도 조절을 미세하게 따뜻하게 시원하게 해줘가면서 숙성을 시킨 거라 아주 공들인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다른 버번에서는 별로 못 느끼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한 맛에 살짝 견과류가 함유된 그런 아주 재밌는 맛이 나거든요. 이 고소함으로는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편하게 먹기에 정말 좋은 위스키 중에 하나고, 켄터키 더비 할 때 이제 민트 줄랩에 사용되는 원료 중에 하나인데 복합적이면서 시원하고 민트가 주는 쏴한 맛이 있는데 그 안에서 묵직하게 자리를 잡아주는 게 요 우드포드 리저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버번이 가지고 있는 바닐라 향, 흑설탕 맛 이런 것들의 어떤 스탠다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버번은 너무 독해, 그리고 뭐 거꾸로 도수가 높아야 버번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도 뭔가 꼬냑과 같은 그런 실키한 맛을 원하신다면 우드포드 리저브를 한번 드셔보시라. 켄터키 더비에서 해마다 이 라벨을 굉장히 예쁘게 해가지고 출시를 하는데 솔직히 소장용구 뿜뿜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다른 종류들도 굉장히 뭐 버번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를 맛보시면 이제 나는 다 맛봤다. 왜냐면 이 라벨이 해마다 바뀌더라도 내용물은 똑같은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중급기로 올라가시려면 우포리를 한번 지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사실 라인은 좀 편차가 있습니다. 증류소마다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맛이 있고 그 들어가는 매시빌의 혼합도 다르고 다른 증류소에 비해서 호밀 함량을 약간 높입니다. 보통 51%가 기준인데 요거는 53%, 도수도 약간 높고요. 45.2도. 라이 특유의 그 쏘는 맛이 아주 정제돼 있고 부드러워가지고 다른 뭐 와일터키라든가 이런 증류소들의 라이도 많이 먹어봤지만 그 중에서도 좀 추천할 만해요. 너무 맵거나 쏘는 맛이 없기 때문에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라이 위스키 특유의 매력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맛을 보면 약간 후추, 아몬드 요런 향이 살 버무려져가지고 입안에 쏙 들어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향신료 맛이 목구멍에서 살살살살 남아가지고 뒷맛에도 혀끝에 그런 향신료의 향들이 쫙 남아있습니다. 매운 쪽의 스파이스는 전혀 없고, 그리고 정향, 그런 아니스 막 이런 복합적인 한방 느낌? 뭐 그런 게 약간 가미돼 있는데 뒷맛에 되게 기분 좋게 해줘요, 사람을. 숲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풀냄새? 이런 것들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더블오크, 이거를 모르고 먹었을 때는 맛있네, 와 나무 진짜 잘 썼나 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더블우드 이런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버번 캐스크는 이제 첫나무 버진오크에다가 처음 숙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바짝 태운 차링 배럴에다가 1년을 추가 숙성합니다. 요게 단맛을 끌어올리면서 무게감과 맛을 더 가미시켜 주는 것 같거든요. 도수는 45.2도로 라이랑 똑같은데 진짜 재밌고 맛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맛을 즐기기 너무 좋거든요. 거기다가 논칠 필터링, 비냉각 여과
조화 방식을 사용해서 약간 초콜릿, 다크 카카오, 밀크 초콜릿 말고 좀 달달한 맛도 아주 좋고요. 커피 그 헤이즐넛 커피 향 그런 것도 가미가 돼서 스카치와 미국의 그런 조합이 묘하게 잘 어울리는 네, 그런 위스키가 되겠습니다. 바디감도 짱짱하고요. 저는 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면세점이나 이런 데서 한 번쯤 새로운 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할 때 저는 요 아이 추천드립니다. 일반 매장에서도 구하실 수 있지만 면세점에서 한번 드셔보시면, 아이는 좀 구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스마트 오더라든가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우아한 버번 위스키를 한 번쯤 경험하시려면 요 아이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부드럽죠. 버번이에요 이거? 네네, 버번입니다. 오포리가 버번. 네네. 근데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버번. 로맨틱해요 우선. 오포리 자체가. 소개팅 한 날 상대분이 마음에 들면 요걸로. 요걸로 가야죠. 네, 인정. 요걸로 맞아요. 한 3차에 가고. 맞아요. 네. 네, 바에 가서 요거 드시면 그리고 이제 그 상대분께서 뭐 이거를 뭐 5잔 드신다? 네. 짠돌이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다섯 영상이다. 좋은 표현이다. 고기 한번 먹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죠. 야, 진짜 맛잘알들은 다르구나. 아니, 고기엔 버번이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음.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무 그것도 없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지? 삼겹살 이런 거보다 그냥 목살, 통목살 같은 오, 맞아요. 큰 고기, 네, 예. 스테이크 고기 그런 거. 훈연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요. 굉장히. 야, 이건 진짜 신기하다. 아예 미국 맛입니다. 맞습니다. 네. 딱 그 바베큐 딱 마당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되게 바베큐랑 하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아니, 얇은 고기 말고 두꺼운 고기. 그쵸. 정확히 캐치하셨네. 잔에 비워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포리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겁니까? 이 우포리 같은, 네, 일단 병 모양이 좀 다르죠? 네, 병 모양은 달라요. 네, 더블 오크. 네네네,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불에다 태운 오크에다가 1년 추가 숙성. 요게 맛있습니다. 우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너무 좋아요. 진짜예요? 소개팅 3차 말씀드렸잖아요. 네. 애프터 가면요. 다른 날 만났어요. 네. 나는 1차부터 이걸 마시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그날 고백할 거예요. 그 정도. 난 그날 악셀 밟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사귀자. 네. 이거를 같이 한잔하면서 물론 이제 뭐 장가를 갔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그쵸. 기회는 없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하는 상상의 거죠. 나라를 펼치는 상상하는 건데 거죠. 굉장히 와이프랑 하고 싶네요. 소개팅을 되게 연애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죠. 정말 뜬금없이 연애하고 싶어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좋다. 그 로맨틱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네요. 딱 그거거든요. 언젠가 우리가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 우드포드 리저브 증류소에서 한잔하는 그날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살루트.